안녕하세요. 케오포입니다. 시설급여 중에서 일부 개정안이 나왔고요. 이 개정안은 2025년 1월 1일부터 적용될 겁니다. 개정안의 제목은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 기준 강화입니다. 말 그대로 노인 요양시설에 있는 요양보호사 인력 기준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이 개정안에 대한 내용은요. 여기 링크를 눌러보시면은 개정 이유가 나왔죠. 제가 여기서 설명드릴 거는 자가라고 있죠.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 배치 기준 강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고시 내용은 아까 그 링크에 걸려져 있는 걸 보시면 되고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노인 요양시설에 해당하는 거고요. 요양보호사만 인력 배치 기준에 강화되는 겁니다. 어떻게 변경됐냐면요. 입전 3명당을 2.1명당으로 바뀌었습니다. 2.3명당을 2.1로 해서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 배치 기준이 2.1대 1로 바뀌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시설 급여 비용도 어떻게 생겼어요? 네. 노인 요양시설의 1달 급여 비용은 장기역 등급에 따라 다음 각호와 같다. 이때 각 호의 입소자는 2.1명당 1이라 함은 입소자 수를 2.1로 나누어 계산한 결과 소수점을 이하는 반올림한 값을 의미한다. 그래서 뭐가 생겼어요? 2.1이라는 게 새로 생겼고요. 기존의 2.3이라는 거는 없어지진 않았습니다. 유예가 됐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2.1이라는 당 1이 기본 기준이 되고 어떻게 돼요? 노인 요양시설인 경우 요양보호사 가산 점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1이건 2.3이건 간에 가산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지 뭐가 생겼냐면요. 신설인데요. 자, 이 글을 읽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이라고 생겼습니다. 자, 읽어드릴게요. 자, 1항의 1호 2.1대 1의 급여 비용을 산정하는 노인 요양시설의 입소자 수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요양보호사 의무 배치 인원이 감소한 경우는 다음 각호에 따라 노인 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초과 배치 한시 가산을 산정한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내가 인력 가산을 미리 뽑는 게 아니라 인력 가산이 없었으니까 인력 가산을 뽑는 게 아니죠. 어떻게 돼요? 그렇지만 초과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의무 배치 인원보다 입소자 수가 감소해서 그러니까 내가 2.1대 1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수급자가 21명이에요. 2.1대 1로 나누면 10명이죠. 10명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르신이 감소한 경우에만 추가가 되어 있죠. 인력 배치가. 그때만 가산을 한다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돼요? 인력 배치 기준을 초과하여 배치된 요양보호사 1인당 1.3의 가산 점수를 산정한다. 네, 가산을 해주긴 해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가산 인력을 뽑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인력이 초과 배치됐을 때 단 조건이 있어요.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 배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네, 요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가산이 무조건 내가 한 명줄 이게 기존의 가산하고 똑같지 않다는 거예요. 기존의 가산은 어떻게 돼요? 2명이 가산되면 계속 받는 건데 여기는 뭐예요? 내가 어떻게 돼요? 요양보호사 수가 줄어서 초과된 인원이 있어도 2명이 계속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 배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언제요? 연 6회 범위 내에서 해당 월 단위로 적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소자 수 계산할 때 어떻게 해요? 월 단위로 적용하죠? 마찬가지로 근로자 수도 월 기준근무를 해갖고 적용을 하죠. 이걸 안다는 전제에서 월로 적용을 합니다. 이걸 간단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면요. 자, 연도별로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입소자 2.1명당 1명이라는 게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어떻게 돼요? 기존에 작년에 어떻게 돼요? 2020년 10월부터 입전 3명당 1명 된 거는 유예가 됐죠. 네. 유예가 된 거예요. 이것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이거 인정을 해준다는 건 뭐예요? 가산도 아니고 그러니까 감산을 그러니까 가산도 없어졌죠. 가산이 없어졌고 감산 2.3명당 1명을 유예해도 감산이 없어진다고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어떻게요? 2.5명당 1명은 유예가 이제 인정된 게 2024년까지도 끝났고 그럼 2.3명당 1명도 유예를 하고 나중에 끝나겠죠. 그래서 뭐예요? 공단에서 원하는 정책은 입소자
한 명당 한 명으로 가라는 정책이고요. 그 대신에 뭐를 줬어요? 추가를 올려줬어요. 1등급 기준으로 9만 원을 올려줬고요. 2.3명당 한 명일 때는 8만 원을 올려줬어요. 제가 이걸 계산해 보니까 2.1대 1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왜? 가산이 없으니까요. 그리고 수가도 좀 많이 올랐고요. 네. 물론 2.1명당 한 명으로 가려면 요양보호사 구인은 어렵겠지만 어쨌든 고시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기준을 말씀드리면요. 노인 요양시설이어야 되고요. 2.1명당 한 명을 운영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인력을 추가로 뽑는 게 아니라 입소자 수가 감소해서 왜요? 가산이 없어졌으니까 추가로 뽑아도 아무 의미 없으니까 입소자 수가 감소했어요. 그러니까 2.1대 기준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감소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입소자 수가 감소하니까 의무 배치 기준이 초과됐죠. 그럼 어떻게 해요? 이분을 내보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한시적으로 이분에 대해서 가산을 준다는 거예요. 요양보호사.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전월 대비 감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 볼게요. 29인 입소일 때는 2.1대 1로 기준으로 할 때 제가 29 나누기 2.1을 하면 13.8이 나오거든요. 13.8인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반올림 한다 그랬죠? 14명이 운영이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내가 지금 현재 요양시설 29명 입소자 14명으로 의무 배치해서 가산도 없이 뭐 감산도 없이 요 등급 2.1명당 수가로 급여 비용을 받고 있었어요. 근데 어르신이 한 명이 나갔어요. 한 명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네. 한 명이 나가면은 28명이니까 28명 나누기 2.1을 하면은 28 나누기 2.2를 하면 입소자 수가 줄으니까 13.3이 되기 때문에 반올을 하면 13명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초과 배치가 됐죠. 요를 했을 때 요 초과 배치한 사람한테 가산을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네. 제가 요 가산 인정이 한 어느 정도 되냐면 한 30만 원 되더라고요. 1등급 기준 30으로 했을 때. 자, 그 다음에 또 줄었어요. 27명으로 줄어도 어떻게 돼요? 27명 나누기 2.1 해볼게요. 27 나누기 2.1은 12.8. 그러니까 반올림 하니까 그대로 의무 배치는 13명이야 되는데 현재 이 기간은 14명으로 운영을 했다 그랬죠. 처음에 인력 변화 없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대로 초과 배치 1명인데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전월 대비 아까 뭐라 그랬습니다. 가산이 인정되는 게 안 되는 게 뭐예요? 가산이 인정되는 요양보호사 수는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 배치 인원수를 한도로 한다 그랬죠. 전월 대비 감소한 의무 배치 인원수예요. 그럼 여기서 보면은 전월 대비 감소하지 않았죠. 의무 배치 인원이 13에서 13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가산이 인정이 안 됩니다. 이거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입소자 수가 줄었어요. 현재 14명이 운영해요. 입소자 수가 26명으로 줄었으면은 의무 배치가 몇 명이냐면요. 26 나누기 2.1을 하면은 12.3이에요. 그럼 의무 배치가 12명이라는 거예요. 12명이라는 거고 현재 이 기간은 이 시점에 어떻게 되면요. 처음에 14명으로 운영을 했는데 의무 배치는 12명이니까 어떻게 돼요? 2명이 초과 배치되어 있죠. 그렇다고 해서 2명을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전월 대비 어떻게 돼요? 전월 대비 의무 배치 인원이 한 명이 줄었죠. 이 한 명만큼 가산이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거 이해하셨죠? 이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입소자 수가 29명인데 우리 기관은 14명을 배치해서 꾸준히 가는 거예요. 14명을 개조는 꾸준히 가능한데 입소자 수가 매월 줄어갖고 의무 배치 인원이 줄지만 요양보호사는 내보내지 않고 14명이 있는데 이때 어떻게 가산을 받느냐? 이때 가산을 1명 받고 이때 가산을 2명 받고 네, 이때 3명, 5명 이렇게 받는다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죠. 자, 한 명이 뭐야? 한도가 1명이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게 돼요? 한 명이 계속 여기는 2명이지만 어떻게 돼요? 여기는 2명이지만 가산을 못 받는 거예요. 왜?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또 줄었으니까 2명이지만 초과 배치 2명이지만 1명만 가산을 받는다는 거예요. 3명이지만 1명을 가산만 받는다. 여기서는 확 줄어서 5명이면 2명만 가산 받는다. 요 앞에 제가 말한 요거 있죠. 한도, 가산 인정. 요걸 이해하면요. 왜 이렇게 가산이 되는지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2.1대하고 2.3대 1하고 비교를 했어요. 우리 수급자 수가 29명인데 2.3대 1로 하면은 13명이면 운영이 가능하죠. 아, 그럼 요양보호사 1명 인건비가 안 들어가구나. 네, 가능합니다. 여기는 뭐예요? 1명 더 하는 거죠. 아, 그럼 1명 더 인건비가 더 들어가는 거나 인건비로 봐서는 여기에 적게 들죠. 그런데 어떻게 돼요?
수가로 봐서는 2.1대 1로 수가를 계산한 거랑 2.3대 1로 수가를 계산했을 때는 아까 제가 1등급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는 383만 원의 차이가 나는 겁니다. 물론 제가 1등급으로 30일 알아서 그 기준에 하시고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게 낫다는 거예요? 2.1대 1이 낫다는 거예요. 만약에 거꾸로 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는 2.1대 1, 2.3대 1 하는데 수급자 수가 한 명 감소를 해도 여기는 어떻게 돼요? 2.1대 1은 한시적 가산이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 정도 되냐면 제가 계산했을 때 한 280만 원도 돼요. 네, 이거는 1등급 기준으로 한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해요? 가산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물론 요양보호사를 뽑는 게 어렵지만 2.1대 1로 운영하는 것이 유리하고요. 한시적 가산이 있기 때문에 그 가산 시점 안에 어떻게 돼요? 수급자 수가 돼야죠. 그러니까 이런 어떤 기관이 유리하면요. 큰 기관에서 꾸준하게 대기가 있는 요양시설이라든가 이런 기준이 유리합니다. 그걸 이해하셨죠? 이번에 고시가 개정된 거는 노인 요양시설의 요양보호사만 가산에 대한 기준이 바뀐 겁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잘 이해가 안 가시는군요. 유튜브에 올려놓은 댓글 써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